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저도 공매도 투자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들 나오는 것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공평해진 것 같아서 저도 이참에 인버스 말고 공매도 투자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기관 외인 놈들만 하던 공매도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공매도 투자도 하나의 먹기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남들보다 먼저 선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이 짧은 건가요? 개인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방법도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공매도는 잘못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할 수가 있었고 우리도 할 수가 있어. 다만 그 절차와 방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짜증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오늘은 개인들이 좀 공매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개인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공매도 때문에 맨날 시장이 못 간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 개인들이 공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들이 일단은 공매도를 하려면 저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매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되는데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에서 1시간 동안 모의거래를 해야 되고, 그 모의거래를 하고 나면 증권사 HTS에서 공매도 수료증과 인증번호를 등록하면 일단은 개인들이 공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공매도 투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공매도라는 거는 없는 주식을 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빌려주는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 결국은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대주거래를, 이게 이제 용어가 이제 대주거래라고 하는데,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나 이 주식을 공매도 치고 싶어. 없는 주식을 빌려야 되니까 이 주식을 좀 빌려줘 라고 하게 되면, 자, 과연 증권사에서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려줄 것이냐? 이것부터가 일단 첫 번째 난관입니다. 아니, 기관과 외인들은 그래 빌려주지만 개인들한테는 대주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증권사 애들이 빌려주질 않으니까.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투자 손실금이 무한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이 얼마죠? 1,000만 원인 겁니다. 왜? 주식이 내가 샀다가 계속돼서 떨어져서 내 원금을 다 까먹으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니까. 근데 공매도는 달라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이 하지만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 공매도를 치게 됐을 때 주식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에 담보 비율을 맞춰갖고 은행에다 돈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은행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내가 들어간 원금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 왜? 이자 부담 들어가야 되고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종목이 공매도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권사가 그 해당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한테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증권사에서 그 주식을 갖고 있지가 않다? 그렇다 그런다면 내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그 종목에 대한 주식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빌려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그럼 내가 공매도를 할 수가 없게 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증권사들마다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내가 하려고 하는 종목이 공매도를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이 좀 어렵냐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없는 주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없는 주식을 빌려온 거는 개인들은 90일 이내에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90일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가장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상환 기간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 개인들은 주식을 빌려오면 9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관과 외인들은 공매도에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갖고 있다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져 또 팔아도 돼요. 그리고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라 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제도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제도가 똑같이 개인들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게 이런 상환 기간에 대한 문제. 야, 너희들도 똑같이 90일 내. 왜냐하면 기관과 외이들이 얘네들도 90일이라는 상환 조건이 오게 되면 얘네들이 주식을 못하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간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상한 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수료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90일 기준으로 한 2.5%에서 3% 돼요.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런다면 이자가 한 25% 발생이 되는데 결코 적은 이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야 될 돈이. 이 부분도 공매도에 있어서 개인들이 공매도를 잘 안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이번에 제도 개편과 뭐 하면서 90일로 맞춰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관과 외인 얘네들이 90일이 지나잖아요. 90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90일이 지나서 기관과 외인들처럼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증권사들이 네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90일 더 연장을 해드릴게요. 과연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러죠. 얘네들 증권사 애들 돈 벌려고 지금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놈인데 과연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줄까요?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공매도는 사고 싶어하는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업팅룰이라는 건데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만 무조건 한 호가나 두 호가 높은 가격에만 공매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주가가 뭐 1,000원이라고 치면 999원에는 매수가 불가능해요. 1,000원 이상에서만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낮은 호가로 공매도 주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얼추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기관과 외인들은 자금력과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한기간도 연장이 계속되고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증권사에서 양보를 해주고 기관과 외인들 상대로 공매도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은 뭐 공매도를 할지언정 개인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해진 운동장을,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다시 맞추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도 좀 선진금융화, 자꾸 선진금융화 외치고 있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상한가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공매도 제도로 해서 그 다음에 기관들의, 개인들의 공시 사태를 또 통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파도 사태도 여러분께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파두가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했다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5천만 원이 나왔어요. 파두라고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격이 좀 올랐는데 얼마 전부터 가격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시장에서 얘네들을 상장시킬 때 주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사가 있든 뭐가 되든 주관사들이 있고, 주관사들이 기업 실사를 하고 재무제표나 다 보고 재무제표가 다 통과가 되고 그래야지만 상장을 시켜주는 건데, 애초에 상장시킬 때 올해 예상 매출액을 2천억 정도로 봤었는데 2분기 실적이 5천만 원 났어요.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 이것 때문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예상치 2천억 봤는데 어떻게 5천만 원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제대로 상장 심사한 거 맞아? 너희들 재무제표 제대로 본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사나 기업을 상장 심사를 할 때는 좀 더 철두철미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우리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믿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가서 직접 볼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관계자들이나 증권사에 상장시키는 그 임원들이나 상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맡겨놨더니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믿고 매매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진금융화만 외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아직 많이 멀다. 제가 주식을 한지 한 20년 됐는데 글쎄요, 저는 그 많은 생각들을 한 번씩 합니다. 20년 전과 지금이 주식 매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솔직히 체감적으로는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20년 전에도 개판이었고 지금도 개판이고 점점 더 개판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투명해졌다고는 하는데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졌겠죠. 그런데 체감되는 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는데 20년 전에 내 삶이나 지금의 내 삶이나 왜 체감되는 건 크게 없을까요? 물론 대한민국은 좋아졌죠. 도로도 깔리고 좋은 곳도 많고, 근데 실질적인 내 임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그만큼 많이 올랐을까? 주식시장이 지난 20년간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걸 못 느낄까? 라고 하는 거라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공매도 치기에는 아직 너무나 힘든 환경이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불합리한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개인들도 좀 기관과 외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저는 주식시장만 보면 개인들은 그냥 호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요즘 최근 시장만 놓고더라도 미국 시장은 또 저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는데 대한민국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바닥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좀 윗분들이 그 누가 됐든 좀 올바른 금융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날이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